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6월 3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선주가 굉장히 강했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까지. 자, 가온전선도 보면 13%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대한전선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대한전선도. 자, 보시면, 이렇게 오늘 18%대. 그리고 대원전선도 보시면, 자, 어제 이제 이틀 상한가 시연한 이후에 거의 대원전선만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죠. 월봉에서 다른 이제 그 전선주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이 뚫어줘야 될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뚫긴 뚫었는데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예요. 이 가격대를 뚫으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흔들리면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그렇다 보니까 자 일봉에서 이렇게 이틀 정도 운봉 생겼죠. 추후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렇게 전선주가 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또 가운전선 같은 경우엔 정치 테마주에 이런 수급 들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전선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일으키는데 호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이렇게 정치 테마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래서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운전선은 특히 더군다나 이제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시총이 1,800억짜리인데, 그 PBR 0.66배 굉장히 싸죠. 현재 장부상 가치 위치가 자, 6만 7천 원 정도 되는 종목이 시장에서 보통 3, 4만 원대 받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크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앞전에 있는 매물대는 다 잡아먹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아주 예전에 몇 년도냐면 2007년도 10월 달에 고점이 이렇게 6만 1,000원대 이렇게까지 와 있고 이때 최고점은 거의 한 이렇게 보시면 6만 4천원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여기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사실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갈지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물론 욕심은 난다 하더라도 일봉에서 벌써 어제 상한가 시연했고 오늘 또 24%까지 갔다 꼬리를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더 날아갈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을 성급히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또 만약에 이런 종목을 쫓아가 사거나 또 빠르게 도전하시는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타, 단기 또 빠른 스킬이나 이런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좋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상한가 오늘 13%니까 30, 43%째니까 이런 종목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선주들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고 보셔야 되는 게 전기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진전기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자,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잘 유지하고 있고 오상향 패턴. 그리고 특히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강력한 골든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주봉에서 이제 어제 꽤 급등했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 좋게 상승을 유지하고 이번 주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상한가를 도달한 건 아니에요. 어제 오늘 또 약간 이렇게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조금 힘들어 하다가 오후에 반등하면서 3%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일진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시총이 2천억짜리죠. 시총이 2천억짜리가 매출이 7천억, 6천억 이렇게 한 3배 가까이 나요. 아까 가운데선하고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부 가치가 8,4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주식이 아직도 0.64배죠. 그만큼 아직은 저평가 좀 싼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주식인 거죠. 물론 월봉에서의 위치를 보면 자, 이때만큼 싸진 않죠. 자, 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우상향에서 뻗어나갈 때도 상당히 좋았고, 이때도 굉장히 이 회사가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어차피, PBR 1만 받아도 8,000원짜리인데, 그 당시에는 0.34배였을 확률이 되게 좋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비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주가는 이 실적에 반하지 않아요. 자, 실적이 좀만 따라가게 돼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봐도 이번 주에 세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급등하게 되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웬만큼 올라갔을 때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예전에 최고점이 언제냐면 이때 18년도 3, 4월 달에 형성된 이 7천원대
7,000원대만 가도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죠. 요 근처쯤에서 아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막 쫓아가서 하는 건 무리가 있죠. 어제도 20 몇 프로, 13%이기 때문에 3%대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금방 강원전선에 이런 것처럼 조금 단타나 단기 스킬이 있으시거나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 낫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제 일진전기 같이 이렇게 너무 급등한 종목들 말고 일진전기라는 전기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다른 전기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자, 그 중에서 세명전기를 보면 시총이 700억짜리예요. 시총이 700억짜리인데 매출이 일진전기처럼 시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잘 나고 있고요. 흑자 적자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회사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올해 역시 전기주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면 자, 이 세명전기의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기나 이럴 때 실적이 또 좋아진다고 가만히 되면 이때도 이제 이 5개월선 60선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즉 일진전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봉에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선을 뚫고 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5선 위에만 이쁘게 안착하면 다음 주에 상황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추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는 이제 21선 회복해졌고요. 어제 21선 회복, 오늘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또 예전에 끌어줘야 될 이 변곡점 자리에 하나가 있는데 5,150원쯤 요쯤 돼. 요거만 가볍게 뚫어주면 순간 한 분에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이 크게 올라간 적이 있죠. 요때 한 12%대 올라갔는데 고점이 5,400원쯤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세명전기도 좀 꾸준히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선도전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이 선도전기를 보면 자, 월봉의 위치를 보면 역시 5개월 선이 이제 60개월 뚫는 그러니까 모든 전기주들이 다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같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선도전기도 이렇게 5개월 선, 60개월 선을 뚫는 중요한 자리에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면 이렇게 21선 회복 안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선의 가격이 3,900원, 4,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3,900원, 4,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다시 한번 딱 일진전기가 이제 흐름이 거의 끝나면 이 순환매라고 하죠. 그 다음 대안주로서 선도전기, 경명전기 이쪽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선도전기를 가만히 보면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700억짜리예요. 시총 7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을 800억, 800억 이렇게 올리고 있죠. 많이 올리고 있죠. 물론 이제 적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번 흑자 전환했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바이든의 이런 탄소 중립 공약 이런 것도 수혜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현금 유보율이 657%고 부채 비율이 88%예요. 나름 재무 좀 건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 감안하면 이런 종목들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매수하거나 어떻게 좀 공격적인 이런 매수 방법도 괜찮아요. 물론 이 영상을 찍는다 해서 이 종목 때문에 바로 급상승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일봉에 이렇게 둥고스럽게 돌아간 부분. 5일선화 가격이 3,880원쯤인데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데를 손절 라인을 잡고 투자하는 게 정확한 대응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근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SFA 반도체나 어보브 반도체가 있는데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일봉에서는 뭐 안 높아 보이는 이런 좀 느낌이 있어도 자,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19년도 이럴 때 1,3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000원 정도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월봉에서 5개월 선을 회복해 주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깔끔하게 잘 회복해 주면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3월 달에 3,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10,000원까지 간 거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전환될 확률은 있어요. 하지만 항상 조금 월봉에서 고점 높은 거는 약간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다중바닥, 밑에 바닥을 잘 그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7,300원쯤 돼요. SFA 반도체는. 그래서 이 7,3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어보브 반도체인데 어보브 반도체도 대단해져. 이 친구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보시면 작년 3월 달에 저점이 4,700원이었는데 고점이 이렇게 2만 원 근처까지 가는 5배 정도 올라온 주식이라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요점은 긍정적이고요.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주봉에서 지금 5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 5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월봉에 대한 고점, 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간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14,900원쯤이 되는데 이 14,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주면 일단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거나 높게 잡지 않는 게 좋고 이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전 고점인 2만원, 2만원대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해 주냐에 따라서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 오디텍도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에 걸쳐 있어요. 이 오디텍 같은 종목들이 바로 월봉에서 똑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자, 그러고 5개월선, 60개월 뚫는 강한 골든크로스 상에 있어요. 이 오디텍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목표가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주고 있고 이번 주에 5선만 이쁘게 안착해주면 다음 주에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황 정리는 미리 이미 올라간 종목을 물론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같이 올라간 섹터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거나 추세가 변화된 종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다중바닥을 잘 그렸고 잘 지켜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때 상승했죠 한번. 자, 크게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크게 나올 수 있어서 특히 주봉에서 예전에 변곡점을 뚫어주는 이런 자리들에서 자 이쁘게 일봉에서 옆으로 가서 5일선만 지켜준다면 시세를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디텍을 보면 시가총액이 900억짜리예요. 시가총액 900억짜리인데 매출이 이제 400억씩 이렇게 잘 나고 있고요. 어쨌거나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2000%가 넘고요. 부채 비율 11%, 배당 성향도 좋죠. 재무적으로는 나름 굉장히 좀 단단한, 자, 이런 친구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14억 정도 났는데, 전년비 15.2% 정도, 자, 상승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모든 종목들은 상승할 때 실적에 반해서 올라가는 게, 실적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쨌거나 기술적으로는 이 당시에 21년도 3월 달에 큰 상승이 있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2차 상승한 자리가 월봉 5개월선 근처라면, 자, 오디텍도 꾸준히 관심 갖고 살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웹스가 상한가를 갔죠? 대단합니다. 웹스를 보면, 어제 이 친구가 상한가를 시연을 갖고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풀렸네. 아까만 해도 상한가 붙어 있었는데 26%대 마감됐습니다. 이 웹스를 이렇게 쫓아가서 살 수는 없죠. 자, 이 종목이 오늘 특이주로 보였는데 어쨌거나 크게 쫓아가 사는 것보다 이제 이건 보유자의 권한이고요. 월봉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맞고 떨어질 만한 매물대 전고점들까지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여기서 신규로 투자한다거나 매수하기에는 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웹스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시를 한번 띄웠죠. 혹시 급등한 이유, 급등 사유에 대해서 자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공시를 띄웠는데 자 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별도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떴습니다. 웹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작본부 현저한 시황 변동 이거 관련해서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린다고 전했죠.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사실은 큰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도 큰 이유는 없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식들에 주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이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힘에 의한 확률이 크죠. 자,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코맥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코맥스라는 종목을 보면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월봉에서 이제 이 추세를 잘 유지하던 종목들의 장점이 이거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크게 시세를 한번 줘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추세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빵 때렸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오수선을 저번 주에 회복해주고 안착을 이쁘게 한 다음에 날라갔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얽힌 음봉들 사실 이런 음봉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 그려놓고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어지니까 이런 음봉들은 어떤 변화의 시도기도 합니다. 이 코맥스 상승에는 뭐 크다란 다른 어떤 건 없지만 이렇게 이 삼성전자의 이 사물인터넷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오늘 급등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 삼성전자 LT
본 스마트싱스가 이제 아파트 약 5만 가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예정인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임대, 아파트 분양 이런 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 코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콤도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자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디텍도 마찬가지죠. 이 코콤의 주가를 보면 자 월봉에서 역시 엄청나게 높은 위치는 아닌 5개월 선이 60개월 선을 뚫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죠. 상한가 이런 데서 나와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돌파해주면서 이번 주 그냥 나왔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몇 번 이렇게 한번 급등했었죠. 이렇게 5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5월 달에 급등하거나 이렇게 큰 시세를 종목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가만히 간종에 냅두고 가만히 보다 보면 이렇게 반드시 큰 시세를 주고 이렇게 상한가도 가는 이런 주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돌파해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간종에 넣어놨다가 이 종목을 뭐 내일 내모레 바로 쫓아가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한참 기다렸다가 20일, 30일 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눌림목 요렇게 눌림목을 주면 2차 상승하고 3차 상승할 때 그럴 때 매수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페인트 관련주들이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전기조와 같이. 자, 대표적으로 노루페인트를 보면 이 노루페인트는 사실 노루페인트 우선주까지 해가지고 약간은 정치 테마 쪽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실내 수영장용 이 페인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노루페인트 시총이 2,800억짜리예요. 2,800억짜리 시총을 가진 친구 매출액이 6천억대. 굉장하죠. 자,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장부상 가치가 16,000원짜리인 주식이 아직도 0.87배? 13,000원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거나 이렇진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약간 높은 위치이긴 해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저점이 4,000원, 5,000원이던 주식이 지금 3배 가까이 15,000원, 16,000원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6,000원, 7,000원일 때 장부 가치는 굉장히 쌌던 거죠. 아마 이게 0.45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평가된 이제 장기 투자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예전에 이렇게 15년도 8월 달에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번 달에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이 가격대만 깨지 않으면 한번 상승할 수 있죠. 특히 상승 추세를 확증짓고 있는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이번 주에 깔끔하게 5선만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이 20선을 뜨는 고른 코스가 내일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노루페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영상에서 한번 찍을 건데요. 노루페인트는 이렇게 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자, 사마페인트를 보면 이게 친환경 수성도료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특허권 여부에 상관없이 기술적으로도 산업페인트는 좀 좋아요. 물론 아까 노루페인트는 장부 가치에 비해서 0.8이지만 이 증거는 제 가치를 받고 있죠. 원래 13,000원 받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시총이 3,500억짜리 매출이 5천억씩 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2200%에 부채 비율이 98%다가 나는 굉장히 좀 단단한 이런 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 페인트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산마페인트의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장기 추세의 흐름을 깨는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4월달, 5월달, 이번 달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한 주식이 자, 이게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자, 상승, 가격과 기간 조정을 끝낸 후에 5주선 위에서 살짝 올라가 주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또 한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좀 한 것 같죠? 어느 정도 좀 잘 해놨고 21선 가격이 12,8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잘 딛고 있났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역시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크게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조금 느리긴 해도 천천히 착 이렇게 야금야금 잘 올라오는 게 강남제비스코예요. 이 친구는 다른 페인트처럼 막 상한가하고 막 이런 건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죠. 그러면서 요번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사실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자,
예전에 이렇게 11,000원 하던 주식이 고점이 3만원대 3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펼쳐졌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는 골든크로스 좋은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제비스코도 반드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몇 번 지켜줘야 될 저번 주에 저점도 잘 지켰고 유일하게 페인트 중에 5선 회복을 못했지만 언제든지 5선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모든 추세 확증은 월봉에서 하기 때문에 월봉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주봉, 일봉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히 일봉에서 본 이렇게 둥그스럽게 들어간 이 부분 가격대가 28,5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 주면 강남제비스코는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고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의 매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강남제비스코는 다른 페인트주들은 보통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1.0배, 0.8배 이렇게 이제 장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강남제비스코는 유일하게 0.3배 해요. 시총이 1,800억짜리예요. 시총 1,800억짜리 친구가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냐면 3,000원, 3,000억, 3,300억 이렇게 나죠. 한 두 배는 안 돼도 1.5배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금 유불이 9,000%, 부채비 30% 굉장히 단단하죠.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보통 장부상 가치가 96,000원인데 0.30배 받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친구가 0.60배를 가면 주가가 6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싼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평가적인 매력도 있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60개월선, 5개월선, 60개월선 또는 골든크로스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제비스코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판단이 틀려서 5개월선 이탈해서 추세가 무너지면 이때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가격대만 깨지 않으면 자,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보면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좀 돌아왔죠. 자,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코스피를 외국인 기관 금융자 전부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좋아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양매수가 들어왔죠. 먼저 지수 차트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즉 주봉의 마지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주를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 오수선에서 튼튼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단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변곡점 위에 와 있어요. 이 매물대죠. 이때 가격이 1000포인트 정도 돼요. 지금 990포인트니까 아직 1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장이라 원래 항상 금요일장이 안 좋아서 내일 금요일장이라 시장이 좋아서 이걸 뚫어주면 다음 주에 더 큰 상승 예상이 되고요. 일봉에서도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추세 상승 구간에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벌 때는 이렇게 추세 상승 구간에 벌어야 돼요. 이 하락장에서는 실적으로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 변곡점을 다 뚫어놓고 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코스피 시장이에요. 외국인이 팔았을 때도 크게 안 밀렸고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6월 3일 시황 정리였고요. 내일 또 새벽에 좀 이 중에서 아까 영상 찍었던 것과 또 새벽에 일어난 이슈로 인해서 내일 좀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새벽에 좀 일찍 서둘러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